59세의 농부는 은퇴 후 겨우 3년이 지났을 뿐인데 지금은 월세를 내기도 벅찬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평생 땀 흘려 땅을 일궜고 작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고 준비는 너무 늦었습니다. 노후는 막연히 고생 끝에 낙이 오겠지라는 믿음으로 버텨낸 결과였지만 현실은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퇴직금을 받아 노후를 여유롭게 준비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농업인, 프리랜서처럼 연금이 불안정하거나 소득 기록이 명확하지 않았던 분들은 더 큰 충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은퇴 후 삶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은퇴 후의 현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농업인의 사례는 단순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정년이 따로 없는 직업을 가졌기에 은퇴라는 말에 오랫동안 무감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체력은 따라주지 않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습니다. 마을에는 더 이상 일을 함께할 동료도 줄어들었습니다. 수익은 줄어들었고 쌓아둔 자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은퇴 후 3년 그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월세조차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소득의 50% 이상이 감소한 가구는 전체의 60%에 이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합니다. 이런 현실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3가지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55세의 자영업을 정리한 여성 어씨입니다.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왔던 그녀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손님이 줄어들자 결국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도 없었고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납입하지 못한 채 폐업하면서 매달 고정지출이 버거워졌습니다. 대출은 남았고 보험은 해지했습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떠안았던 그녀는 이제 기초연금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세에 은퇴한 직장인 B씨입니다. 30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월급의 일정 부분을 연금에 투자했지만 실제로 은퇴 후 수령 가능한 금액은 월 70만 원. 아이들 결혼에 부모 병원에 퇴직금은 1년도 안 되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연명합니다. 그는 은퇴하고서야 알았다. 고정 수입 없는 삶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를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농촌에서 평생을 살아온 59세 농업인 C씨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한 사례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묵묵히 일만 해왔고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으며 땅을 일궈왔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작황이 불안정해졌고 유통비는 오르며 순수익은 점점 줄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이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치료비는 곧 생활비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자니 미안하고 마을 복지센터를 찾아갔지만 도움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물상을 오가며 병과 캔을 모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은퇴는 생각보다 빠르고 준비는 늘 부족했다는 것.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막연히 연금이나 부동산 혹은 자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노후는 지속 가능한 소득, 현실적인 소비 감각, 의료와 주거 문제의 체계적인 대비가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정확한 노후 자산 파악과 월 지출 구조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나의 고정비는 얼마이고 은퇴 후 어떤 항목들이 줄어들고 어떤 지출이 새로 생길지를 시뮬레이션 해봐야 합니다. 예컨대 교통비나 교육비는 줄어들지만 의료비와 주거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산한 후 은퇴 시점부터 20년 이상의 생활비를 추정해야 합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시니어 창업, 중장년 온라인 강사,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완전한 은퇴보다 부분 은퇴 혹은 경력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거와 의료, 돌봄의 문제를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독립된 공간에서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 노인 전용 주거시설,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된 공동주거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동년배 네트워크, 지역센터 등과 연결되어 있어야 고립되지 않고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혼자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은 결코 특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이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이라도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이 가장 빠를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은퇴와 노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일을 위한 첫걸음은 오늘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후회 없는 은퇴를 준비해봅시다. 앞선 영상에서 언급된 경제 위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실제 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큰 위협이기 때문에 흐름상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는 버텼지만 몸이 무너졌다. 은퇴 후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건강입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는 단순히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질병은 신체뿐 아니라 삶 전체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혼자 외출하기 어려워지고 식사를 거르게 되고 결국에는 경제적 자립도 어렵게 만들죠. 대한민국 60세 이상 노인의 65%가 만성질환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인데 이들 모두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치료를 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퇴와 동시에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시점이 겹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침묵의 질병이라 불릴 만큼 증상이 거의 없이 진행됩니다. 은퇴 전에는 스트레스와 바쁜 일정 탓에 건강검진조차 거르기 쉽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강의 격차가 결국 자산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은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 활동이 가능하지만 건강이 나쁜 사람은 소득 활동은커녕 병원비와 요양비로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실제로 의료비로 인해 파산한 가정 중 약 60%가 중산층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중증질환암, 뇌질환, 심혈관 질환 등 환자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5세의 퇴직 공무원이었던 D씨는 은퇴 직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일정 소득이 있었지만 치료와 요양에 드는 비용이 월 200만 원 이상 발생하면서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30년 넘게 살던 집을 팔고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가장 큰 상실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립감이었습니다. 이처럼 질병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삶의 독립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첫째,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습관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약 80%는 생활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매일 30분 이상 걷기, 가공식품 줄이기, 수면 리듬 유지 같은 기초적인 생활관리가 병을 막는 최고의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비에 대비한 별도의 자산계획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은퇴자 중 실손보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일정 연령 이후에는 보험료가 급등하거나 보장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건강 관련 비상자금의 의료적립계좌, 예치형 보험 등을 별도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기반 커뮤니티와 건강복지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지역보건소나 노인복지센터에서 건강상담, 재활운동,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사회적 연결망과 건강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은 치매와 우울증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건강한 은퇴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드는 것입니다. 노후는 결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어야 진짜 은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언제 아플지 모른다는 전제를 두고 현실적인 의료비 플랜과 건강 습관을 마련하는 것. 오늘 내 몸에 투자한 일시간이 10년 뒤 나를 살릴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혼자 사는 노인들이 겪는 심리적 고립과 우울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경제, 건강 그리고 마음까지 우리는 이제 모든 차원에서 은퇴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나와 우리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